6번 내용이 처분 권한 없는 자의 처분 행위는 무효다. 처분 권한 없는 상태에서 처분했기 때문에 이게 무효란 말이에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권한 있는 자가 나중에 권한자가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추인할 수 있다. 이건 추인하면 누가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하는 거지. 이 사람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 마음이 아니고 이 사람 손이란 말입니다. 사람 구분해야 돼. 내가 인정하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이 사람은 처분권한 자체가 없잖아요. 뭐가 없어요? 요거 권한이 아니고 처분권한. 권한만 하면 대리권 없는 자 생각한다고. 구조는 비슷해요. 본인이 추인할 수 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판례가 본인이 추인하는 걸 유추 적용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게 중요하다. 요까지가. 되시나요? 처분권한 없는 자의 처분 행위는 무효다. 그래서 처분권한 없는 자로부터 이 사실을 알고 살 수도 있고 알지 못하고 살 수도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들이 점유하고 있을 때 대부분 판례는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건 타주점유다 했거든. 요거는 자주점유가 되는 거죠. 타주점유 아니니까 자주라는 거죠. 이게 판례입니다. 판례 문장을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어쨌든 요 논리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병 기준입니다. 요건 병 기준이라고요. 을 기준 아니고. 사람 다 다르잖아요. 타인 권리 매매 유효다. 되시나요? 민법 569조에서 이런 사람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의무가 있다. 되시나요? 담보 책임 첫 페이지에 이게 있다고요. 이전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타인 권리 매매 계약 유효하기 때문에 이런 사실 알든 모르든 어리 갑의 토지 매매 계약했다. 되시나요? 매수인 병 입장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모르든 간에 그가 점유하는 것은 빌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주점유죠. 타주임이 명백하지 않으면 자주로 추정한다.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넘겨줄 것인가 말 것인가는 병 기준입니까? 을 기준입니까? 을 기준이에요. 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병 보고 하는 말 아니에요. 그거는 을의 할 일이지 내가 할 일 아니란 말이에요. 병은 매수인이니까 자주점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분권한 없는 자가 처분하면 뭐가 다? 무효니까 이거 알고 사봐야 못 넘어온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누군가의 소유권이 따로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거든.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 탑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쉬운 가장 어려운 판례예요. 두 개가. 점유편에서는 가장 어려운 판례. 자, 201조 과실이 나오는데요. 과실은 무슨 과실이 있나요? 천연과실, 법정과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죠. 준과실. 이건 판례가 인정한 것인데 이건 물건의 사용 대가입니까? 사용 이익입니까? 사용 이익입니다. 요거는 대가고요. 요건 이익이. 글자 잘 봐야 됩니다.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다 되시나요? 그 이야기예요. 과실수취권이 있다. 자기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돌려줄 의무도 없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없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죠. 판례는 무과실을 요구합니다. 선의이기만 하면 됩니까? 무과실까지 가야 되나요? 예, 선의 무과실을. 예, 이게 포인트입니다. 5번에 적어놨습니다. 2번 지문, 2항 지문은 최근에 법 조문 그대로 시험을 냈습니다. 악의 점유자는 과실 반환해야 되고, 그 다음 소비하였거나 부주의로 훼손 수치 못했다. 대가 보상해야 돼요. 물어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전항은 악의 점유자 이 부분은 폭력, 엄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폭력은 힘을 써서 빼앗은 것을 뜻하고요. 엄비는 남몰래, 몰래란 뜻이에요. 자, 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선의무과실의 점유자는 과실수지권이 있다. 이게 이제 꼭 기억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악의자는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2조는 회복자에 대한 책임이, 점유자가 회복자에게 책임져야 된다. 무슨 책임져야 되는가? 물어내야 돼요.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시켰다. 멸실훼손시켰다. 그러면 물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악의 점유자는 전부 물어야 된다 이렇게. 선의 점유자는 현존이익 반환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문장이 소유의사가 없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유의사가 없는 그게 타주 점유예요. 타주는 선이라도 전부 배상해야 됩니다. 이 뜻이에요. 악의는 당연하니까 안 적어놓은 거예요. 여기가 타주다 보니까 이거는 자연히 자주인 거예요. 그래서 안 적어놓은 거예요. 생략기법이에요. 법 만들 때는 법 조문을 굉장히 줄여서 적어요. 여기가 타주니까 위에 문장은 자주인 거예요. 그러면 자주이고 선의 점유자는 현존이익만 돌려줍니다. 자기가 부쉈다 하더라도. 그런데 빌려선 사람은 선의라 하더라도 무조건 전부 다 물려내야 돼. 남의 거니까. 그 뜻인데요. 법 전문 여기도 거의 그대로 나와요. 문제는 오른쪽에 제일 위에 보시면 별표 2개 해놨는데 2003년 대법원 판례인데 악의 점유자가 반환해야 된다. 이거 전부 받은 이익 전부만 돌려주면 되는가? 아닙니다. 이익 전부, 법 전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다. 이자하고 지연 손해까지 여기 연체 부분이에요. 까지 배상해라.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예요. 악이죠. 요거를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번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요거는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은 비용 돌려달라 이 말이거든요. 요거는 필요비 유익비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게 이제 선의 점유자도 달라 할 수 있지만 악의 점유자도 달라 할 수 있다 이거죠. 이거는 뭐 선악불문하고 들어간 비용은 일단 돌려주세요 이렇게. 이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게 시험 몇 번 나왔고요. 할 수 있다 되기 때문에 이게 임의규정이에요. 안 해도 됩니다. 달라 해도 되고. 그 뜻이에요. 1항이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필요비거든요. 언제요? 반환할 때입니다. 돌려줄 때 그 시점이에요. 달라고 할 때가 아니고 돌려줄 때입니다. 필요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과실을 취득했으면 통상 필요비는 청구 못한다. 과실을 수취했으면
통상 필요비는 퉁치자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점유자가 2항 계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요건 유익비예요. 2항은 유익비인데 계량비라 해도 되고요. 가액 증거가 현존해야 돼요. 뭐가 현존해야 된다고요? 투입한 비용이 뭔가 좀 더 잘 된 게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액 증거가 현존해야 돼. 이 말이 들어가면 유익비입니다. 여기서 글자 탁 필요비 바꿔놓으면 틀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 말 나오면 유익비입니다. 그러면 지출한 금액 다 달라 할 수도 있고요. 전가액만 달라 할 수도 있는 거죠. 오래됐으면. 둘 중에 하나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 선택은 회복자가 선택해요. 상환 청구할 수 있다. 둘 다 이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니까 임의 규정이다. 받을 때까지 유치권 행사할 때요. 유치권 가능하다. 근데 사망은 이 유익비의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유익비의 경우에 회복자가 법원에 청구를 합니다. 기간 좀 달라고 법원에다가. 그러면 법원이 이 사람 말을 받아들여 가지고 기간을 상환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허락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허여해버리면 물건부터 먼저 돌려줘라 이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유치권은 안 돼요. 물건부터 줘야 되니까. 자, 상환기간 허락하는 거는 필요비입니까? 유익비입니까? 유익비입니다. 그것도 시험 내서 바꿔냈어요. 예. 상환기간은 유익비 쪽으로만 돼 있거든요. 그럼 필요비 나오면 벌써 틀린 거죠. 이 조문은 그 밑에 방갈로 2번 보시면 203조 2항 유익비 이 부분은 계약관계 등이 없는 경우에 회복자에게 달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단순한 점유자이길래 지금 소유자가 나타나서 달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청구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3번은 뭐냐면 임차인이 유익비 지출하고 임대인이 소유권을 제3자에게 넘겨버렸다. 그러면 제3자가 회복자가 되어서 물건 돌려달라 했을 때 임차인이 이 제3자 회복자에게 203조 주장해서 유익비 달라 할 수 있느냐? 안 된다 이 판례예요. 자 보세요. 갑의 물건인데 을이 점유하다가 유익비 투입했다. 되시나요? 그런데 소유자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 물건 돌려주세요 했단 말이죠. 이해되나요? 그 전에 유익비 투입해놨잖아요. 그러면 이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됩니까 이거?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203조 2항에 따라 유익비 청구할 수 있다. 되시나요? 요거는 두 사람 사이에 임대차나 사용대차 이런 관계 없을 때 이야기예요. 그러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점유하고 있다가 유익비 투입했단 말이죠. 되시나요? 소유자 바뀌었다. 집주인 바뀌었단 말이에요. 회복자가 집 돌려달라 청구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돌려줄 때 이 유익비를 이 사람한테 청구해야 되는가? 회복자에게 청구해야 되는가? 203조에 따라 되시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있나요? 임대차 계약 관계가 있잖아요. 이 법리에 따라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을은 203조가 아니고 626조로 알고 있는데요. 626조인가 5조인가. 626조입니다. 626조 2항, 이게 유익비 조항이 있어요. 임차인의 유익비 조항. 을은 이 조항에 따라 종전 임대인에게 갑에게 유익비 청구할 수 있다. 되시나요? 다르단 말이에요. 이 판례, 이거 시험 그대로 내세요고요. 계약 관계가 있냐 없냐 따라야 되는데 구분해야 됩니다. 이거는 없는, 그런 거 없는 경우고. 2번하고 3번을 꼭 구분해야 되죠. 방갈로 2번, 방갈로 3번. 거기 적어 놨습니다. 그게 밑에 판례, 2003년도 판례가 같은 내용입니다. 문제 9번 볼게요. 9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틀린 것.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 필요비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 조문 그대로 냈잖아요.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되었다. 소유 의사가 없는, 찾았나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타주잖아요. 타주면 뒤에 선의 악이 구분할 거 없거든요. 전부예요. 전부 배상해야 되고. 소유 의사가 없는, 이 말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 3번.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악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선악 다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늘 내는 거란 말이에요. 악의를 내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필요비는 회복자는 법원에 상당한 기간 허여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가 틀렸잖아요. 유익비가 된다 했잖아요. 글자 하나 딱 앞에서 바꾸었다고요. 뒤에서 맞나 안 맞나 생각하게 만들어 놨다고. 앞에 글자 딱 바꿔놨다고요. 악의 점유자가 과실로, 부주의로 수치 못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대가 보상해라. 물어내라 했잖아요. 이게 조문 그대로거든요. 이거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 여러 번 읽어야 된다고요. 이 문제는 일당 100이거든요. 그 보세요. 이제 자꾸 눈에 보이지. 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데요. 204조입니다. 제목이 뭐라 했어요? 법 제목. 점유의 회수인데 반환 청구권이에요. 반환 청구권 이게. 회수 이거는 반환 청구권 204조.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때 됐나요? 침탈당한 때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되시나요? 둘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침탈당하는 점유자가 누군가 하면 간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 있을 때 누구 기준일까요? 임대인 기준일까요? 임차인 기준일까요? 임차인이 침탈당하면 이 사람도 침탈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점유주 기준일까요? 주인 기준일까요? 종업원 기준일까요? 종업원이 침탈당하면 주인도 침탈당한 거예요. 이 사람들 기준이에요. 침탈당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빼앗겼다 이 말이에요. 의사에 반하여 빼앗긴 경우 일본이 조선을 침탈했다. 오늘 외워야 되겠죠. 조선이 일본에 헌납했다. 그렇게 외우고 있으면 안 되죠. 의사에 반하여 빼앗긴 거잖아요. 그러면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손해 있으면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속아서 준 거 이거 침탈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준 거예요. 속았지만 자기가 준 게 뺏긴 거 아니라고요. 이 침탈 아니다. 그러면 사기당한 사람은 점유물 반환 청구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반환 청구해야 돼요. 사기에 의해서 인도해 준 사람은 점유물 반환 청구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된다. 그거 구분하시는 게 중요하다. 간접 점유자 의사에는 반하는데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인도했다. 보세요. 아까 침탈 기준이 누구라 했습니까? 이 사람이 지가 직접 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침탈 아닌 거예요. 아시겠어요? 임대인은 싫은데 임차인이 전대차를 해버렸다. 그런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면 침탈 자체가 아니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 204조를 쓸 수 있다 없다? 못 쓰는 거예요. 택시에 휴대폰이나 지갑을 놔두고 내렸다. 그걸 뭐라 그래요? 지가 분실한 거죠. 유실물. 어리란 사람이 우연히 다음 차를 탔는데 주웠다. 유실물 습득 침탈이다 아니다? 침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 안 돼요. 204조가 안 된다고. 소유권 반환 청구해야 된다고요. 6개월 이내. 분실물 몇 개월 이내요? 6개월 이내. 1년 하다가 6개월로 바꿨어요. 우리나라 그렇게 빨리 돌아가거든요. 기간을 줄인 거예요. 빨리 처리하려고. 이 항은 전항의 청구권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하니까 침탈한 사람의 갑이 침탈 당한 사람이고 을이 침탈한 사람이다. 특별 승계인 병 대신하여 병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살 수도 있고 알고 살 수도 있겠죠. 임차인일 수도 있고 양수인일 수도 있는데 갑은 선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돌려달라 못해요. 악의 승계인한테는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침탈자에게는 당연히 할 수 있고요. 그 승계인 선의의 승계인 보호하는 거죠. 악의 승계인 보호하지 않고 그 뜻입니다. 상속인은 승계인입니까 아닙니까? 승계인인데 포괄 승계인이라서 특정 승계인 여기 안 들어갑니다. 상속인은 이 사람하고 같은 사람 취급해요. 침탈자하고 같은 사람 취급한다. 달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망,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 당한 날부터 몇 년 이내? 1년 이내. 이것도 중요합니다. 침탈을 안 날로부터입니까? 침탈 당한 날로부터입니까? 요거 중요해요. 요걸 안 날로 하면 틀린단 말이죠. 당한 날로부터 이렇게 1년이죠. 1년 내에 해야 돼요. 이걸 이 기간 안에만 할 수 있어서 제척기간이라고 그래요.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1년 경과하면 반환 청구권 됩니까 안 됩니까?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 안 됩니다. 그 뒤로는 뭘로 해야 되는가 하면 소유권 반환 청구, 소유권이 있을 때만. 그리고 대법원 판례는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반드시 1년 안에 그 기간 내에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라. 이해됩니까?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읽어보세요. 출소기간. 여기서 온 말이에요. 재수가 석방되는 기간이다 아니고 소장을 제출해야 되는 기간이다. 이해됩니까? 이거 한 번만 들으면 알아요. 안 들어놓으면 저기 뭐 어디서 온 말이지 이렇게 궁금하잖아 벌써. 내가 주구가 조상 만나면 한번 물어볼게요.
요물 계약 들어봤나요? 이것도 처음 들을 때는 무슨 계약이 여우 같은 계약이 있노 이 생각한다니까. 요것도 요할 요자 물건의 인도를 요한다 이 말이거든요. 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이 뜻이에요. 요물 계약이다. 자, 이제 뜻 다 알았는데 이제부터 복습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오늘 이전까지는 여러분 이때까지는 그냥 스파링 정도밖에 안 한 거예요. 지금부터 공부해야 된다. 지금 손 놓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햇빛이 깡깡 내릴 때는 한여름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왜 또 아이고 하고 저기 수영장 가시려고. 그런데 한여름에 공부를 이겨내야 가을의 곡식이 여뭅니다. 희한하죠? 딱 그 기간하고 같아요. 근데 그걸 잘 견뎌내야 돼요. 여름을 잘 견뎌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여름에 4시간 이렇게 공부할 필요 없이 조금 줄이되 집중해서 하세요. 여름 되면 또 이야기할게요. 오른쪽에 방해 제거하고 보존 이거는 결국 간단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9번 보세요. 오른쪽 페이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굽니까? 현재 점유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모두에게 할 수 있습니다. 점유 보조자는 안 됩니다. 꼭 조심하셔야 돼요. 9번입니다. 10번 지역권하고 저당권 요거는 점유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환 청구권이 안 돼요. 요 두 사람한테는. 그것도 몇 번이나 출제된 거니까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역권자와 저당권자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 안 돼요. 방해 제거 청구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문제 한번 볼게요. 갑은 그의 X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였고 을에게 매매했다. 점유 이전했다. 점유 이전이 무슨 뜻입니까? 인도해줬다 이 말이에요. 을은 X 건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X 건물 보존 개량을 위하여 비용 지출했다. 비용 보존 개량이니까 뭐 들어간 겁니까? 보존이니까 필요비고요. 개량이니까 유익비 들어갔다 이 말이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갑과 을 사이 계약이 무효더라. 큰일 났네 이거. 실컷 다 했는데 무효라. 매매가 무효랍니다. 법률관계 옳은 거 찾아라. 문제 참 좋아요. 잘 만들었다 칭찬해. 인도 받았죠.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뭡니까? 건물 사용이익. 이게 뭐예요? 이게 과실 아닙니까? 과실, 준과실. 과실을 수취했을 때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통상 필요비 청구 못해요.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유익비 안 주면 뭐 할 수 있어요? 유치권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옳은 거 찾아라. 을이 악의인 경우에도 과실수취권 됩니다. 말도 안 되죠. 선의의 을은 갑에 대하여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 있다. 과실 수취했었기 때문에 통상 필요비는 안 된다 했잖아요. 통상 필요비 안 된다 했다. 가액의 증거가 현존하는 경우에 을은 갑에 대하여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다 했잖아요.
선의의 어른, 갑에 대하여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선의의 수익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 했잖아요. 틀린 겁니다. 을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 비용 지출할 때 즉시 이행기가 도래한다. 언제입니까? 즉시가 틀린 거죠. 반환할 때를. 반환할 때. 만만한 문제 아닙니다. 사용 수익하고 있었다. 사용 이익이 있다는 거죠. 과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실. 뒤에 해설 다 적어 놨습니다. 되나요? 자, 여기까지인데요. 질문하세요. 선의무과실의 점유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과실수취권이 있다. 비용은 필요비하고 유익비. 점유자에게 비용 청구권이 있는데 선의 악이 불문하고 인정되는 겁니다. 되시나요? 필요비는 통상 필요비는 청구 못하는 과실수취하면 참고하시면 되고, 점유의 횟수는 반환 청구권이다. 1년 내에 행사해야 되잖아요. 언제부터? 침탈 당한 날부터. 정리하다 보면 몇 개 안 돼요. 제목이라도 여러분이 딱딱 기억하고 있으면 거기 관련된 게 생각이 날 수 있는 거죠. 자주점유, 타주점유 구분해야 되죠. 특히나 타주인 것을 상대방이 증명 못하면은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그죠?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인데요. 부러뜨렸다, 훼손시켰다. 자주점유이고 선의 점유자는 현존이익.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나머지는 전부거든. 현존이익 배상 책임. 몇 개 안 됩니다. 보시면. 쫙 읽고 난 뒤에 어지러워 하지 마시고요. 내가 뭐 읽었지? 요거네. 이렇게 한번 딱 다 잡아가고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요거 적는 거 메모지 요만한 거 한 장만 하면 되거든요. 딱 하나 붙여놓고 이렇게 하시면. 유익비는 동산해도 돼요? 예, 점유물이라는 것이 요 물자가 물건을 뜻해요. 물건에는 부동산, 동산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훔친 물건 되려면 아까 점유하는 거지. 도덕적으로 가져가는 거는 점유는 점유잖아요. 유익비 청구가 되는 거. 내가 비싼 시계를 훔쳐갔잖아요. 네? 약값 들고 뭐 갖고 뭐 버티는데 수련에 돈 들고 이거 안 돼요? 돌려줄 때. 점유자는 지금 자주점유, 타주점유 안 가리거든요. 다 됩니다. 된다고 봐야 돼요. 오락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유익비가 그 물건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대시켜 놔야 돼요. 그걸 판단해야 돼요. 이 도둑한테는 이런 걸
소송 제기하면 지가 미리 포기할 수도 있겠죠. 잡혀가기 싫어가지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소유권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